부동산 시장 내에서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를 놓고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감시 기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나아가서 애초에 부동산 거래 자체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어서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일단 정부가 기존에 예고한 것보다는 이 부동산 기구의 규모나 권한 같은 게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걱정을 했던 것보다는 좀 약해졌다고 할 수는 있는데 여전히 기본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부분입니까? 네, 정부는 당초 하나의 독립기구를 만들 생각이었는데 규모가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해 기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만을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개인의 금융정보와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이달 제정될 예정입니다. 네, 감독 대상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나요? 네, 현재 정부는 자본시장 조사단을 통해 9억 원이 넘는 주택 거래를 감시하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석원이 모니터링할 대상은 결국 절반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정식적인 기구가 출범이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범위도 넓어져 수도권 내에서는 감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투기 거래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개인 거래 중 상당수가 감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투기 거래 이거를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규정하는 기준점이라 할까요? 어떤 것까지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겠다는 겁니까? 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 또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관습적인 행위도 모두 단속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를 따로 단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앞으로는 부모가 전세금을 보태는 것까지 증여세 포탈 범죄로 취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규제가 심해지면 시장 거래가 위축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네, 이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매물 공급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거 불안정성까지 야기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한편 관련 업무를 기존 경찰과 국세청, 금감원 등에서 관리해왔지만 이 새로운 기구의 등장으로 업무 분담과 책임 소재를 두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